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폭락한 이후에 수십조 원의 스테이블 코인이 찍혔다라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방송에 앞서서 조금 이제 소리가 작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외부에 나가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달, 이제 뭐 11월이 다 갔습니다. 지난 11월 중순 말에 엄청난 양의 USDC가 찍혔습니다.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이죠. 2.5억 달러씩 신규 발행이 됐는데 한화 찍을 때마다 3,600억 원입니다. 가장 최악의 어떤 분들은 이미 하락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 시국에 10월, 11월 달 도대체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USDC 이거 한 번에 3,600억. 지금 딱 화면에 보이는 것만 봐도 지금 10번이 찍혔거든요. 3조 6천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1월 중순이고요. 조금 더 보실까요? 11월 뭐 15일, 14일, 14일, 11일, 11일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씩 찍힙니다. 11월 내내 지금 계속 엄청난 양. 심지어 여기 11월 7일에 보면 작게 있어서요. 10월 11일, 10월 10일에 그 청산이 있었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대략 한 달 동안 솔라나 망에서만 USDC가 무려 77조 원이 발행이 됐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냥 회사 하나에서 그것도 솔라나 망에서만 77조 원을 찍었죠. 10월 10일 대폭락 이후 한 달간 누가 USDC가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이걸 가지고 뭘 했을까요? 혹시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 우리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코인이라도 산 걸까요? 정확히 누가 어떤 코인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죠. 9월 30일 지난 3분기 누가 샀는지를 11월 중순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4분기 10월, 11월, 12월 누가 뭐 했는지는 아쉽게도 내년 2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SEC 공시 때 그때 드러나겠죠. 대개는요. USDT나 USDC는 우리가 이제 쓰는 거래소 뭐 코인베이스다 뭐 우리로 치면 업비트 같은 거래소로도 가지만 이제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이게 일반 거래소보다는 OTC 마켓 그러니까 카운터 D에서 자기들끼리 큰 물량을 사고 팔고 하기도 합니다. 그때 뭐가 많이 쓸까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10월 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뭐 1시간에 7.5억 달러. 이게 뭐 10조 원이 훌쩍 넘는 양이고요. 계속 3천억, 4천억씩 찍어냅니다. 최근 한 달, 이 최근이라고 하는 게 10월 중순, 11월 중순입니다. 이날,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만 지금 20조 원이 넘는 USDT와 USDC가 발행이 됐었다. 가장 최악의 시기 아닙니까? 그 10월 10일 그 투심이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죠. JP 모건에서 스트래터지를 공격했습니다. MSCI 지수에서 빼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국부 펀드, 연금 펀드들이 이제 큰 기관 투자자들이 스트래터지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엄청 조성이 됐었죠. 그리고 시타델은 이게 뭐 아직 100% 드러난 건 아니지만 카르다노의 창업자도 이 얘기를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매도 친 거 아니야? 의혹에 불과하지만 이런 시점에 말이 20조, 50조지 엄청난 양의 돈이 찍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이걸로 뭘 했을까? 저는 특히 누군가는 코인을 샀을 거라고 추론해요. 물론 다 쓰인 거는 아닐 겁니다. 그냥 선물이나 아니면 뭐 옵션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파생상품 거래하는 기관 투자자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거기 쓰이거든요. 지금 코인 ETF가 이 시점에서 XRP와 솔라나 뭐 도지코인이 하나씩 지금 발매가 되고 있는 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점점 계속 이제 언젠가 올라가겠지만 이런 시점에 이제 DAT 기업들 지금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DAT 기업들이 이미 이 사태 전부터 다 준비가 돼 있었죠.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코인 ETF, DAT 기업들, 뭐 선물이나 옵션 이 모든 것들이 기관 투자자, 더 정확히는 전통 투자자들이 코인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그냥 코인 거래소에서 쓱쓱 그냥 원화마켓 집어넣어가지고 코인을 바로 사는 게 아니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보통 통해서 이제 뭐 OTC 마켓에서 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전통 금융 증권사 계좌로 이더리움, 뭐 솔라나 ETF로 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코인 자체가 싫으니까 나는 그냥 기관에 주식을 사겠다라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어떤 의혹이 되겠죠. 혹시 코인의 시장 급락을 누군가 유도를 했고 누군가는 스테이블 코인을 왕창 쟁여놓고 인생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처럼 이제 뭐 거래소를 쓰는 뭐 이제 소형 기관들도 물론 있겠지만 주로 OTC 마켓,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와의 뒷단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뭐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을 알기가 어렵겠죠. 조용히 이렇게 사고 팔고 하기도 합니다. 비트와이즈는 현재 비트코인은 팬데믹 당시와 비슷한 환경에 직면해 있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악재가 이미 가격에 선반영됐다라고 언급합니다. 긍정적인 발언이 됩니다.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가 본격화된다면 글로벌 성장세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 이후와 유사한 반등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그냥 최악은 지났고 왜요? 지금 미국의 정부 셧다운 끝났죠. QT 12월 1일자로 끝납니다. 10월 10일 대청산도 이미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뭐 미국과 중국 뭐 으르렁거리면서 전 세계가 거의 뭐 시즌 종료가 될 것처럼 하더니 할 때마다 뭐 어떻게 했습니까? 관세 적용을 뒤로 미루고 지금 1년 저 뒤에 11월까지 밀어놨습니다. 원래는 뭐 재무부는 뭐 이제 그 돈을 지출하고 돈을 빌려줬다 치더라도 미 연준은 QT하고 금리를 되게 높게 유지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금융 완화 쪽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내년에 선거 있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고 클래리티 법이 아마 내년 넘어갈 것 같아요. 어찌됐건 아직 진행형입니다. DAT 기업들, 그 다음에 알트코인, 지수 ETF 계속적으로 홍수처럼 쏟아질 것으로 뭐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결국은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해석이 다를 뿐입니다. 본인의 믿음대로 보시고 그냥 베팅 하시는 게 이게 이제 본인께서 그냥 나가셔야 될 좀 방향이라고 봅니다. 누가 뭐라고 했다? 참고입니다. 뭐 누가 뭐 어떻게 세상을 다 뭐 방향성을 맞출 수는 없고 본인 믿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투자에 우리가 이제 뭐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 딱 한 가지만 꼽아라. 유동성입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아 돈이 좀 더 쉽게 누군가 빌려가겠구나 풀리겠구나 그거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뭐 유동성에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장이 그렇다고 반드시 뭐 금리 인하하면 상승하고 금리 인상하면 이제 뭐 떨어지고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요. 제1의 필요 조건, 성공 투자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외죠. 버티는 능력입니다. 물론 선택을 잘 했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폴리마켓에서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을 무려 87%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바로 돈을 찍냐? 아닙니다. QT를 종료했다고 해서 바로 QE를 시작하냐? 과거에 보면 대략 뭐 한 달, 두 달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QT 종료했다고 해서 바로 뭐 가격이 그러면 올라가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생각보다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누군가가 저는 뭐 장난이라도 치는 것 같아요. 왜? 아니 불과 한 2주 전이었습니까?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거의 확률이 29%라면서요. 이거 뭐 갑자기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뭐 크리스토퍼 월러다 차기 연준 의장 뭐 후보군들이 나와서 한마디 했다고 갑자기 87%가 됩니다. 신기하죠? 성공 투자라고 하는 게요. 누군가 조롱, 비웃음, 아마 계속 비웃음을 참아낸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올해 코인 관련된 기업에 250억 달러의 투자가 유치가 됐다. 누가 투자했냐? 패러다임, 세콰이어 캐피탈, 전설적인 투자 기업 세콰이어입니다. 블랙록 아시죠? JP 모건, 골드만삭스. 가장 투자를 많이 한 데가 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코인 거래소래요. 그 다음에 예측 시장, 그 다음에 디파이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비트코인은 사기다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코인 관련된 기업에 지금 36조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한 그들의 행동에 더 신뢰가 가실까요? JP 모건이 포함입니다. 말과 행동이 근데 보통 다른 부류는 JP 모건이나 IMF, BIS 이들은 구금융 세력입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금융 세력이고요. 지금 말과 행동이 똑같이 일치하는 부류는요. 블랙락, 피델리티, 트럼프 등 신금융 세력입니다. 물론 여기에 코인 관련된 기업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신금융 세력과 구금융 세력 간 치열한 경쟁이 정말 피가 튀기는 경쟁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저는 뭘 보냐? 그만큼 크립토 시장에 먹을 게 차고 흘러 넘친다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금융 세력 중 하나는 바로 IMF가 있겠죠. 국제통화기금.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얘기 드렸지만 구금융 세력은 과거의 통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코인 때문에. 코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코인을 많이 싫어할 겁니다. 하지만 코인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IMF가 토큰화된 시장이 거래를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효율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인정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인정한 거예요. 근데 갑작스러운 시장의 급락에 취약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토큰화 시장은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상호작용이 시스템 충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플랫폼의 파편화 위험이 나타날 수도 있어. 보통은 어떤 얘기를 이제 많이 하냐면요. 그 뉘앙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개는 우리의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탈중앙화, 퍼블릭 블록체인, 그러니까 자산 토큰화는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헤데라 같은 고속도로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씁니다. 근데 탈중앙화에서 이거 만약 금융 사고 나면 그 누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탈중앙화? 너희들 사고 나면 어디 뭐 전화할 때는 있겠어?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요. 실제로 사람들은 여기에 그래서 겁을 먹는 거예요. 익숙지도 않고 실제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플랫폼 파편화라고 하는 것은 이 거래소, 저 거래소, 책임 주체가 다 다르면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업비트와 바이낸스 이게 막 국경을 넘나들면 이거 책임 누가 지는 거야? 서로 나중에 가서 딴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지금 언어를 보십시오. 뭐 화폐의 발전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 야, 누굴 믿냐? 정부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토크나 시장에도 정부가 개입해야 돼. 이 얘기예요. 자산 토큰화는 지금 인정을 한 겁니다.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 중앙은행, IMF, BIS 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은행들, 신한은행, 우리은행, 야 은행들이 껴야 그게 안전하지. 너희들끼리 이게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슬쩍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풀어서 얘기 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CBDC가 좋지 왜 정부에서 보증하는 화폐 아니냐. 그거 어떻게 될 거야. 그 먹튀하면 너희들 옛날 테라 안 봤니? 이 얘기를 지금도 하는 거예요. 퍼블릭 블록체인 야 그거 전화 받을 데도 없어. 프라이빗 체인 써야지. 너희들 은행에 전화는 할 수 있잖아. 이거 잘못되면 책임 추궁할 수 있는데 이거 뭐 너희들 어떻게 이거 믿을 거야. 그리고 이제 코인 거래소는 사실 기존의 은행 입장에서 보면 거의 잡 거래소죠.
그런 거래소 믿고 너희들 할 거야? FTX 못 봤어? 우리 같은 은행에 코인을 사도 ETF 은행 걸 사고 은행에 맡겨야지. 너희들 뭐 지금 이상한 데 맡기고 있니? 이해되십니까? 테더 아시죠? 여기에서는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걸 다시 얘기 드리면 안 보이는 뭔가를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한다. 차이점이 뭘지 한번 제가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테더가요. 우루과이에서 이제 코인 채굴 사업을 철수했다. 채굴에서 가장 큰 어떤 비용이 바로 전력이거든요. 전력 요금이 이제 우루과이에서 협상이 잘 안 됐다. 그래서 직원 대부분을 다 해고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 철수했거든요. 눈앞에 딱 보이는 건 뭡니까? 테더가 우루과이에서 코인 채굴하다 망했대. 직원들 전부 다 잘랐대.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테더는 세계 압도적인 1위 스테이블 코인 회사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로비를 굉장히 많이 했죠. 보 하인스라고 하는 백악관의 이제 코인 담당 그 관련 책임자가 지금 테더로 이직을 했습니다. 하워드 루트닉 미국의 상무부 장관 현직입니다. 뭐 전 무슨 낙하산도 아니고요.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테더의 지분 5%를 들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이거를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어? 우루과이에서 사업 철수했대? 왜 그랬대니? 좀 잘 좀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테더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른다? 뭐라고? 채굴하다 망했어? 그럼 코인 또 테더 그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아니야? 그럼 뭐 코인 또 엄청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뭐 이제 큰 폭락이 나오고 업비트 제가 이거 굳이 막 이렇게 뭐 540억인가요? 뭐 해킹이 됐던 거 얘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요. 아는 분들은 야, 왜 그랬더냐? 그러려니 하는 게 실은 가능해요. 근데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아는 척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야, 탈출 지능순이지. 빨리 도망쳐야 돼. 야, 코인은 다 사기야라고 하시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173만 개의 솔라나가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옮겨졌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1차적으로 보면 코인 거래소거든요. 코인 거래소로 솔라나를 옮기면 이거 파는 거 아니야? 솔라나 누가 그냥 덤핑 치는 건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기관 전용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오히려 코인을 판 게 아니고요. 솔라나를 거래소에서 173만 개 다른 데서 사서 이것을 안전하게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보관을 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보다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XRP ETF 4종이 출시가 됐고요. 첫 달 6.4억 달러 엄청난 양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전체 시가총액의 대략 0.5%가 지금 순유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0.5%? 이거 뭐 별거 없네라고 보실 수도 있고 야, 이 시국에 0.5%나 지금 들어왔다고? 이게 한 대략 뭐 9천억 거의 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이게 항상 그 해석이 사람마다 다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양수로 전환이 됐다. 미국의 기관들 매수 활동이 재개됐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입니다. 보통은 저 바이낸스 거래소와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그 가격 차이를 나타냅니다. 우리 김치 프리미엄이 붙으면 한국 투자자가 뜨거운 것처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붙으면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에 관심이 많다. 근데 이게 꽤 오랫동안 음수를 기록했거든요. 최근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 기관들이 지금 이제부터 다시 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만의 다른 해석을 해야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요. 남들이 다 떠날 때 나는 버틸 수가 있겠죠.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합법화 법률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뭐 내년이래 봤자 바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이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뭐 암호화폐 거래소, 채굴업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의 법적인 정의, 경제적 지위를 다 이제 하나씩 정의를 끝냈죠. 현재 생성하고 저장하고 유통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 거죠. 국가, 기업, 개인을 막론하고 코인 관련된 숙제를 완료를 끝내셔야만 숙제 완료라고 하는 것은 끝장 공부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다 파헤치셔서 파악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투르크메니스탄 경제 관료들, 이 공무원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이 법을 이해하고 누구보다 빨리 통과를 시켰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새로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여기도 내년 1월 1일자네요. 뭐 이제 한 달 있으면 1월 1일이죠.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토큰 증권 거래도 허용을 할 것이다. 여기도 우리보다 빠릅니다. 그렇죠? 우즈베키스탄도 코인 관련 공부를 저는 완료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왕 숙제를 하실 거라면요, 공부를 하실 거라면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합당한 가격의 비트코인을 얻게 된다. 숙제가 완료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하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연말까지 제발 나 이제 곧 있으면 목돈 들어오는데 이 가격 좀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마 숙제가 완료되셨기 때문에 이런 조금은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DeFi, 뭐 Decentralized Finance죠.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이거든요. 이걸 조금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DeFi가 뭐야? 그리고 이거 왜 만든 거야? 어디에 필요해? 최대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DeFi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은행을 통하지 않는 모든 금융거래, 모든 은행 업무, 이게 바로 DeFi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금도 그렇고요, 적금도 그렇고, 뭐 대출도 그렇고, 이자를 받는 수익 활동들, 이게 다 DeFi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디파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행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싫어할까요? 은행이 싫어하겠죠. 밥그릇 뺏기니까. 이해되십니까? JP 모건이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싫어하고 디파이도 싫어하고 퍼블릭 블록체인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디파이는요. 방금 얘기 드린 스테이블 코인, 퍼블릭 블록체인 혹은 슈퍼앱. 슈퍼앱은 요즘에 특히 거래소들 뭐 코인베이스다, 저희 뭐 크라켄이다,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결제도 하고 뭐 사고 팔기도 하고 뭐 코인만 사는 게 아니죠. 최근에 업비트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그 이제 하나가 되는 합병, 저는 슈퍼앱을 염두에 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확정된 미래라고 봤기 때문이겠죠. 세 번째, 디파이는요. JP 모건, 뭐 BIS, IMF에서 실은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근데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미 차는 떠났어요. 이거 어차피 못 막겠구나. 그리고요, 은행이나 과거에 뭐 스위프트망 중간에 여러 중개 은행들 있잖아요. 결제도 신용카드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 뭐 PG사부터 해서 엄청난 중개 회사들이 실은 우리로부터 혹은 그 이제 소형, 중소형 그 기업으로부터 폭리를 취했어요. 근데 이 은행이 과거 독점했던 그 수익을요, 글로벌 사용자들에게 실은 분배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퍼블릭 체인 통해서, 슈퍼앱을 통해서. 은행의 전성시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막을 내린 거죠. 그럼 도대체 디파이 이거는 왜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구금융, 종이 화폐, 그러니까 아날로그 금융의 수명이 사실 다 했다라고 봐요. 이건요, 사실은 시대가 요구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구금융, 이제 은행망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날로그, 종이돈이 이제 신금융, 디지털 경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업체도 원합니다. 안 그러면 안 쓰니까. 전 세계 민간 대기업들, 뭐 빅테크들, 나중에 뭐 유통기관들, 뭐 메타 같은 SNS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다 찍어내겠죠. 각국의 중앙정부, 중앙은행들은 CBDC를 찍어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돈. 과거에는 중앙은행만 찍던 것을 중구난방으로 디지털 화폐. 가면 갈수록 화폐를 많이 찍어내겠죠. 이 돈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비트코인과 같은 초우량 자산으로도 당연히 몰릴 겁니다. 전 머니 블랙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요즘에 이제 코인 거래소 혹은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슈퍼 앱을 꿈꿉니다. SEC 의장이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슈퍼 앱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규제도 뭐 이렇게 좀 완화시키겠다. 슈퍼 앱에 돈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뱅킹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의 플랫폼, 뭐 SNS 소셜 플랫폼, 그게 뭐 트위터도 될 수 있고, 뭐 카카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쪽에서도 사실 뭐 은행 업무, 뭐 SNS 업무만 보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뭐 쇼핑도 하고 이제 나중에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은행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은행을 이제 CFI라고 해요. 이제 Centralized Finance. 근데 이제 DeFi와 경쟁을 하겠죠. 이런 곳으로 돈이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빌 게이츠가 30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뱅킹, 은행 업무는 필요한데 뱅크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행은 필요 없어요. 근데 은행 업무는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한계가 부담스럽죠. 0.1개라도 최대한 오랫동안 쟁여 놓으실수록 이거 그냥 노후 보장이다. 한 20년 보시고 놔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코인이다. 또 토큰이다. 이런 어떤 그 화폐, 새로운 디지털 화폐와 자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망을 선점하자. 저는 지금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아발란체도 그렇고 헤데라도 그렇고 이 가격이 저는 이 기회에 살 수 있는 게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앞으로 이제 뭐 한두 달, 뭐 길면 뭐 세네 달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 번째로는 구금융조차도 디지털 화폐 무시했습니까? JP모건이 코인 죽이려고 했지만 지금 2018년부터 누구보다 빠르게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 프라이빗 체인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산 토크나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디파이, 구금융도 이것을 무시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결국 이렇게 관건이 뭐냐면요. 유동성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속임수 있는 거죠. 핵심은 유동성으로 혹은 속임수로 우리가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결국은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은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빚을 돌려막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되게 빚을 오래 돌려막은 거예요. 1년 더 버텼던 거예요. 왜? 달러 기축이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풀어버려서 이걸 좀 더 오래 버텼던 겁니다. 금리가 높았으니까 전 세계 자금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다 빨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버틴 거예요. 속임수 JP모건 기다리면 결국 드러나잖아요. 얘네들 이런 거 했다던데요. 뭐 예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비트는 사기다, 뭐 이더리움은 사기다, 이또속, 리또속 했고 뭐 블록체인만 기술이고 코인은 사기다. 기다리면 다 들통납니다. 그렇죠? 문제될 게 실은 없는 거예요. 크립토 TV를 방송하는 목표는 간단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쭉 듣다 보시면 아, 이런 거였어? 아, 그게 이거였어? 라고 이해가 되셨으면 저는 목표 달성을 사실 한 겁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사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돈 벌어서 남 주는 사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실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 때문에 심지어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활기찬 한 주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